안녕하세요. 건강 100세 친구 여러분, 안철수 원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관절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주물러야 하고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날씨만 흐리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닙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관절염을 방치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이 관절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관절이 건강해지는지에 대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도 중요하지만 매일 3끼 먹는 음식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3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관절염 제대로 알고 계세요? 자, 먼저 관절염이 뭔지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관절염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퇴행성 관절염. 이게 가장 흔한 관절염이에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중에 절반 이상이 이 퇴행성 관절염을 갖고 계세요. 쉽게 말하면요, 자동차 타이어가 오래 쓰면 닳듯이 우리 관절도 오래 쓰다 보면 닳는 거예요. 특히 무릎 관절에 있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거죠. 연골이 뭐냐고요? 이게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닳으면 뼈끼리 직접 부딪히니까 엄청 아픈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무릎이 마치 녹슨 문짝 같아요. 삐걱삐걱 소리도 나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정말 딱 맞는 표현이죠. 두 번째, 류마티스 관절염. 이건 좀 달라요. 면역 체계가 잘못돼서 우리 몸이 자기 관절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죠. 이건 30에서 50대 젊은 분들한테도 많이 생겨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더 많이 나타나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나 손목이 붓고 뻣뻣한 게 1시간 이상 지속되면 이거 류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아요. 빨리 병원 가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통풍성 관절염. 요즘 이거 정말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황제병이라고 해서 귀한 사람들만 걸린다고 했는데 요즘은 너무 흔해요. 요산이라는 게 관절에 쌓여서 생기는 건데요. 이게 쌓이면 정말 극심한 통증이 와요. 특히 엄지발가락이 많이 아프죠.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새벽에 엄지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가셨대요. 이불만 스쳐도 아파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통풍이에요. 자, 이 3가지 관절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염증이에요.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아프고 붓고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염증이 계속되면 관절이 점점 더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염증을 줄이는 식단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이 있고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이 있어요. 이걸 제대로 알고 먹으면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심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설탕입니다. 에이, 원장님, 설탕이 무릎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 엄청난 상관이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당화 체종산물, 영어로 AGES라는 게 생겨요. 이게 뭐냐면요, 설탕이 우리 몸이 단백질이랑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염증을 엄청나게 일으켜요. 특히 관절에 있는 연골을 딱딱하게 만들고 손상시키거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설탕이 관절을 녹슬게 만든다고요. 정말 그래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조심해야 하냐? 첫째,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환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특히 여름에 시원하게 한 캔 마시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요. 탄산음료 한 캔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각설탕으로 10에서 12개 정도 들어있어요. 한 캔 마시는 순간 각설탕 10개를 한꺼번에 먹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매일 콜라를 2캔씩 드셨어요. 그분이 무릎 통증으로 오셨는데 제가 콜라 좀 끊어보시죠 했더니 처음엔 콜라 없으면 못 살아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득해서 딱 2주 끊으셨는데 그 다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신기하게 무릎이 좀 나은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물이나 보리차로 바꾸셨는데 완전히 습관이 되셨어요. 둘째, 과자와 빵, 마트 가시면 맛있어 보이는 과자들 많잖아요. 초코파이, 쿠키, 크래커 이런 것들도 설탕 덩어리예요. 게다가 밀가루도 들어있고 트랜스지방도 들어있어서 삼중으로 안 좋아요. 특히 빵집에서 파는 케이크, 도넛, 페스츄리 이런 거요. 정말 맛있죠. 저도 압니다. 근데 이게 관절한테는 독이에요. 생일 케이크 같은 거 1년에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매주 빵집 가서 사 드시면 안 되죠. 셋째, 아이스크림. 여름에 아이스크림 드시는 어르신들 많으세요. 더울 때 차가운 거 먹으면 시원하니까요. 근데 아이스크림도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한 통에 설탕이 20에서 30g씩 들어있는 경우도 많아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과일을 얼려서 드세요. 바나나나 포도를 얼려서 먹으면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하고 달콤해요. 설탕은 안 들어있고요. 넷째, 가공 과일 주스. 원장님, 전 과일 주스 마시는데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집에서 직접 짜신 거면 괜찮아요. 근데 마트에서 파는 과일 주스는 대부분 설탕이 첨가돼 있어요. 100% 과일 주스라고 써 있어도 농축액을 쓰는 경우가 많고 당분이 많거든요. 차라리 과일을 그냥 드세요. 사과, 배, 오렌지 그냥 깎아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씹으면서 먹으면 식이섬유도 같이 섭취되고 포만감도 있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니까요. 다섯째, 스포츠 음료.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난 탄산음료 안 마시고 스포츠 음료 마신다는 분들 계신데요. 스포츠 음료도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요. 전해질 보충한다고 마시는데 가벼운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냥 물 마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정리하면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관절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지금 당장은 맛있어도 나중에 무릎 망가지면 평생 고생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설탕 줄이기 시작하세요. 갑자기 다 끊으면 힘드니까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이번 주는 탄산음료만 끊어보세요. 다음 주는 과자를 반으로 줄여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게 밀가루예요. 밀가루도 안 되나요? 그럼 뭘 먹고 살아요? 하실 수 있는데요. 밀가루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흰 밀가루. 그러니까 정제된 밀가루예요. 흰 밀가루는 우리 몸에서 빠르게 당으로 분해돼요. 그러면 혈당이 확 올라가고 이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게다가 밀가루 음식에는 대부분 기름이나 설탕도 같이 들어있어서 더 문제예요. 첫째, 흰빵, 식빵, 바게트, 모닝빵, 아침에 빵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흰 빵은 영양소는 거의 없고 칼로리만 높고 혈당만 확 올려요. 대신 통밀빵이나 호밀빵으로 바꾸세요. 처음엔 맛이 좀 심심할 수 있는데 적응하면 오히려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저도 처음엔 통밀빵이 푸석푸석해서 싫었는데 지금은 흰빵이 너무 달고 텁텁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둘째, 라면. 라면 정말 맛있죠. 저도 압니다. 밤에 출출할 때 라면 끓여 먹으면 정말 꿀맛이죠. 근데 라면은 밀가루 덩어리예요. 게다가 나트륨도 엄청 많아서 몸이 붓고 그러면 관절도 부담이 가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매일 라면 드셨어요. 하루에 1개씩요. 그분이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오셨는데 제가 라면 얘기를 꺼냈더니 라면이 뭐 어때서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달만 참고 안 드셔보세요 했더니 정말 한 달 후에 오셔서 원장님 무릎이랑 손가락 부기가 확 빠졌어요 하시더라고요. 라면이 관절에 그렇게 안 좋아요. 정말 드시고 싶으면 한 달에 한두 번만 드세요. 셋째, 국수와 칼국수. 여름에 시원한 냉면, 겨울에 따뜻한 칼국수 좋아하시죠? 근데 이것도 밀가루 음식이에요. 자주 드시면 안 돼요. 대신 메밀국수를 드세요. 메밀은 통곡물이라 밀가루보다 훨씬 좋아요. 넷째, 피자, 파스타. 요즘 어르신들도 양식 많이 드시잖아요. 손주들이랑 피자집 가고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고 가끔 가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매주 가시면 안 되죠. 피자, 도우도 밀가루고 파스타, 면도 밀가루고 게다가 치즈도 많이 들어있고 기름도 많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더 일으켜요. 다섯째, 만두와 군만두. 만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군만두, 바삭바삭한 거 만두피가 밀가루고 튀긴 만두는 기름도 많이 흡수해서 더 안 좋아요. 차라리 찐 만두가 낫긴 한데 그것도 자주 드시면 안 되죠. 자, 그럼 뭘 먹어야 하냐?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로 바꾸세요. 원장님, 현미는 딱딱해서 싫어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처음부터 현미 100%로 하지 마시고 백미랑 현미 반반 섞어서 드세요. 그렇게 먹다가 점점 현미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귀리는 죽으로 끓여서 드셔도 좋고 퀴노아는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이런 통곡물들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도 천천히 올리고 염증도 줄여주고 관절 건강에 정말 좋아요.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게 붉은 고기예요. 원장님, 고기도 안 되나요? 단백질이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단백질은 중요해요. 근데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포화지방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특히 가공육이 더 문제예요.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햄버거 패티 이런 거요. 이런 가공육에는 질산염이라는 보존제가 들어있어요. 이게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고 WHO에서도 발암물질로 지정했어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아침마다 햄과 계란 후라이를 드셨어요. 그분이 손가락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오셨는데 제가 햄 좀 끊어보시죠 했더니 그럼 아침에 뭘 먹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란은 드시되 햄 대신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드세요 했더니 한 달 후에 오셔서 손가락 붓는 게 많이 나아졌어요 하시더라고요. 고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얼마나 어떤 고기를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예요. 첫째, 고기 먹는 횟수를 줄이세요. 일주일에 붉은 고기는 1에서 2번 정도만 드세요. 매일 드시면 안 돼요. 둘째, 닭고기나 생선으로 바꾸세요. 닭고기는 껍질만 빼면 포화지방이 적어요. 특히 닭가슴살은 단백질도 많고 지방은 적어서 좋아요. 생선은 더 좋아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셋째, 조리법을 바꾸세요. 고기를 구울 때 특히 숯불에 직화로 구우면 발암물질이 생겨요. 그리고 염증도 더 일으키고요. 대신 삶거나 찌거나 약한 불에 굽는 게 좋아요. 삼겹살 구워 먹는 거 맛있죠? 저도 압니다. 근데 자주 드시면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이세요. 넷째, 내장 고기는 특히 조심하세요. 곱창, 막창, 간, 천엽, 양 이런 내장류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내장류에는 퓨린이라는 게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퓨린이 뭐냐? 이게 우리 몸에서 요산으로 변해요.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통풍이 생기는 거예요. 통풍 한번 걸리면 정말 죽을 만큼 아파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새벽 3시에 엄지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가셨대요. 원장님, 이불만 스쳐도 아파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게 통풍이에요. 그래서 곱창, 막창 드시는 거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아니면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정리하면요. 고기를 아예 안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니까요. 근데 종류를 바꾸고 횟수를 줄이고 조리법을 바꾸는 거예요. 붉은 고기 대신 생선이나 닭고기, 콩 제품을 더 많이 드시면 관절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 튀긴 음식이에요. 치킨,
돈가스, 생선튀김, 탕수육, 새우튀김 다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저도 압니다. 근데요, 튀긴 음식이 관절염을 엄청나게 악화시켜요. 왜냐하면 튀길 때 사용하는 식용유에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오메가6가 뭐냐? 이것도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산이긴 한데 너무 많이 먹으면 염증을 일으켜요. 문제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콩기름, 옥수수 기름, 포도씨유, 카놀라유 이런 기름들이 다 오메가6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기름으로 튀긴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튀긴 음식에는 트랜스지방도 들어있어요. 트랜스지방은 정말 최악이에요. 심장에도 안 좋고 혈관에도 안 좋고 관절에도 안 좋고 백해무익해요. 첫째, 치킨. 한국 사람 치킨 사랑하잖아요. 저도 압니다. 야식으로 치킨 먹으면 정말 꿀맛이죠. 근데요, 치킨 한 마리에 기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엄청나요. 특히 후라이드 치킨은 기름을 직접 흡수하니까 더 안 좋아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치킨을 드셨어요. 그분이 무릎 통증으로 오셨는데 제가 치킨 얘기를 꺼냈더니 치킨은 못 끊어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득해서 한 달만 안 드시게 했더니 정말 무릎이 나아지셨어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만 드시는데 그것도 에어프라이어로 굽는 치킨으로 바꾸셨어요. 에어프라이어 치킨은 기름을 거의 안 쓰니까 훨씬 낫죠. 둘째, 돈가스. 돈가스도 튀긴 음식이죠. 빵가루 입혀서 튀기니까 기름을 엄청 흡수해요. 대신 오븐에 구운 돈가스를 드세요. 요즘 그런 레시피 많이 나와요. 충분히 맛있어요. 셋째, 생선튀김. 새우튀김. 생선이랑 새우는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 튀기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생선은 구워서 드시고 새우는 삶아서 드세요. 그게 훨씬 건강해요. 넷째, 감자튀김. 맥도날드 감자튀김, 버거킹 감자튀김 맛있죠? 바삭바삭하고 짭짤하고. 근데 이것도 기름 덩어리예요. 자주 드시면 안 돼요. 대신 에어프라이어로 구운 감자를 드세요. 올리브유 살짝 뿌려서 구우면 맛있어요. 다섯째, 도넛. 도넛도 기름에 튀긴 거예요. 게다가 설탕도 많이 발라 있고 이건 정말 최악의 조합이에요.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기름은 어떤 걸 써야 하냐?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쓰세요. 이런 기름들은 오메가3가 많아서 오히려 염증을 줄여줘요. 샐러드에 올리브유 뿌려서 드시고 나물 무칠 때 들기름 쓰시고 그리고 조리할 때도 튀기지 말고 삶거나 찌거나 굽는 방법을 쓰세요. 처음엔 좀 심심할 수 있어요. 근데 적응하면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술이에요. 원장님, 술 한 잔의 여유도 없나요? 죄송합니다.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맥주가 가장 안 좋아요. 맥주에는 퓨린이 많이 들어있어요. 퓨린이 요산으로 변해서 통풍을 일으키죠.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하루에 맥주 한 캔만 마셔도 통풍 위험이 50%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무서운 거죠?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매일 저녁에 맥주 2캔씩 드셨어요. 원장님, 이거 없으면 저녁 안 넘어가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엄지발가락 통풍으로 응급실에 가셨다가 그 다음부터는 맥주를 딱 끊으셨어요. 원장님, 그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다시는 안 마실래요 하시더라고요. 소주,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고 관절 주변이 부기를 더 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술 마시면 대부분 안주를 먹잖아요. 치킨, 삼겹살, 곱창 이런 거 다 안 좋은 음식들이죠. 그럼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완전히 끊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근데 그게 어려우시면 최대한 줄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소량만 드시는 거예요. 매일 드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술 드신 다음 날은 물을 많이 마셔서 요산을 배출시키는 게 중요해요. 여섯 번째, 소금이에요. 원장님, 소금도요? 네.
소금도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소금, 정확히는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몸이 붓잖아요.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나트륨이 많으면 관절 주변에 부기가 생겨서 통증이 더 심해져요. 그리고 나트륨이 많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칼슘은 뼈 건강에 중요한데 이게 빠져나가면 골다공증도 생기고 관절도 약해지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트륨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세요? WHO 권장량의 2배 이상 먹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조심해야 할 음식들은요. 첫째, 라면, 찌개, 국. 한국 음식이 대체로 간이 센 편이잖아요. 특히 찌개 국물 다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매일 아침 된장찌개 국물을 다 드셨어요. 그분이 손가락이 매일 아침 붓는다고 오셨는데 제가 국물 좀 줄이세요 했더니 일주일 만에 부기가 확 빠졌어요. 둘째, 간장, 된장, 고추장, 장류에는 나트륨이 엄청 많아요. 요리할 때 조금만 넣으세요. 요즘 저염, 간장, 저염 된장 같은 제품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 걸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셋째, 젓갈, 장아찌, 짠지, 깍두기, 멸치젓, 새우젓 이런 거 밥 반찬으로 자주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것도 염분 덩어리예요. 넷째, 가공식품, 햄, 소시지, 통조림, 인스턴트 식품 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마트에서 식품 살 때 영양 성분표를 꼭 보세요.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첫째, 집에서 요리할 때 소금을 줄이세요. 대신 마늘, 생강, 후추, 허브, 레몬즙 같은 걸로 맛을 내세요. 충분히 맛있어요. 둘째, 외식 줄이세요. 외식하면 어쩔 수 없이 간이 세요. 가능하면 집에서 해 먹는 게 좋아요. 셋째, 국물 적게 드세요. 찌개나 국 드실 때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이렇게만 해도 나트륨 섭취를 확 줄일 수 있어요. 자, 이제까지는 조심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관절에 정말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30년 임상 경험으로 그리고 수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확실한 음식들만 골랐습니다. 첫 번째, 등푸른 생선. 이게 정말 최고예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하는 음식이에요.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참치 이런 생선들 말이에요. 이런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오메가3가 뭐냐? 이게 염증을 줄여주는 아주 강력한 성분이에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관절염 환자들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 통증이 30에서 40% 감소한다고 해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매일 아침 고등어를 드셨어요. 3개월 후에 오셔서 원장님, 무릎이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생선을 드세요. 구워도 좋고 조려도 좋고 찜으로 해도 좋아요. 생선 비리다고 싫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레몬즙이나 생강을 넣으면 비린내가 확 줄어들어요. 두 번째, 녹색 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양배추, 청경채 이런 녹색 채소들이요. 이런 채소들에는 비타민 K, 비타민 C, 칼슘이 많아서 연골을 보호해줘요. 특히 브로콜리가 정말 좋아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관절 손상을 막아준대요. 연구 결과를 보면 브로콜리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관절염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해요. 매일 한 접시 정도 녹색 채소를 드세요. 샐러드로 먹어도 좋고 데쳐서 먹어도 좋고 쌈으로 먹어도 좋아요. 세 번째,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이런 베리들이요. 이런 베리들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엄청 많아요. 이게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을 보호해주죠. 특히 블루베리가 정말 좋아요. 저는 매일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 넣어서 먹는데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아요.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세요. 간식으로 먹기 딱 좋아요. 네 번째, 견과류, 아몬드, 호두, 땅콩, 잣, 해바라기 씨 이런 견과류들이요. 견과류에는 비타민 E,
오메가3,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여줘요. 특히 호두가 좋아요. 호두에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적당히요. 저는 매일 오후 3시쯤 간식으로 아몬드나 호두를 한 줌 먹는데 배고픔도 해결되고 건강에도 좋아요. 다섯 번째, 올리브유. 올리브유는 정말 좋은 기름이에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올리브유를 많이 쓰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관절염이 적다고 해요. 샐러드에 올리브유 뿌려서 드시고 요리할 때도 올리브유를 쓰세요. 근데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안 좋아지니까 낮은 온도에서 쓰시거나 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 강황. 요즘 강황 정말 인기잖아요. 강황 라떼도 나오고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아주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커큐민이 일부 소염제만큼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근데 부작용은 없고요. 강황차로 드셔도 좋고 카레 만들 때 넣어도 좋고 우유에 타서 강황 라떼로 드셔도 좋아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매일 강황차를 드셨는데 손가락 관절염이 많이 나아지셨어요. 일곱 번째, 생강. 생강도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정말 좋아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통증을 줄여주고 염증을 억제해요. 생강차로 드시거나 요리할 때 넣어도 좋고 생강즙으로 드셔도 좋아요. 특히 추운 겨울에 생강차 한 잔 마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관절에도 좋고 일석이조예요. 여덟 번째, 마늘.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력도 높여줘요. 연구 결과를 보면 마늘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관절염 발생률이 낮다고 해요. 매일 마늘 한두 쪽씩 드세요. 생으로 먹기 힘드시면 구워서 드시거나 요리에 넣어서 드세요. 아홉 번째, 콩. 제품, 두부, 청국장, 된장, 검은콩, 병아리콩. 이런 콩 제품들이요.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많아서 고기 대신 먹기 좋고 이소플라본 같은 항산화 성분도 있어서 관절에 좋아요. 특히 청국장은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도 좋고 염증도 줄여줘요. 일주일에 3에서 4번 정도 콩 제품을 드세요. 열 번째, 체리. 체리, 특히 신. 체리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이 엄청 많아요. 연구 결과를 보면 신 체리를 먹으면 통풍 발작이 35% 감소한다고 해요. 생체리도 좋고 체리 주스도 좋아요. 근데 주스는 설탕이 안 들어간 걸로 드세요. 자, 이 10가지 음식을 기억하세요. 생선, 녹색 채소, 베리, 견과류, 올리브유, 강황, 생강, 마늘, 콩, 체리. 이걸 매일 조금씩 드시면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원장님, 그럼 하루에 어떻게 먹어야 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항염증 식단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단, 현미밥 또는 귀리 오트밀, 고등어 구이, 시금치나 무침, 들기름으로 브로콜리, 샐러드 올리브유 드레싱, 김치 짜지 않게 강황차 또는 생강차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점심 식단, 잡곡밥, 닭가슴살, 샐러드 올리브유, 레몬즙, 드레싱, 브로콜리와 당근, 볶음, 두부 된장국, 국물 적게, 블루베리 한 줌. 점심은 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오후에 졸리거든요. 저녁 식단, 퀴노아밥 또는 현미밥, 연어구이, 레몬, 마늘, 곁들여 각종 녹색 채소, 쌈, 청국장찌개, 라즈베리 조금. 저녁은 아침이나 점심보다 조금 적게 드세요. 밤에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살도 쪄요. 간식, 호두나 아몬드 한 줌, 과일, 사과, 배, 오렌지, 당근 스틱, 그릭 요거트에 베리 넣은 것. 간식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배고플 때 드세요. 이렇게 드시면 염증을 줄이면서 영양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좋은 음식 먹는다고 관절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최소 2, 3개월은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물 8잔 정도는 마셔야 관절도 건강하고 요산도 잘 배출돼요. 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실천이 너무 어려워요. 네, 저도 압니다. 평생 먹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면 금방 포기해요. 이번 주는 탄산음료만 끊어보세요. 다음 주는 라면을 줄여보세요. 그 다음 주는 튀긴 음식을 줄여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면 훨씬 쉬워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도 처음엔 이거 다 못해요 하셨는데 하나씩 바꾸시니까 3개월 만에 완전히 새로운 식단으로 바꾸셨어요. 두 번째, 장 볼 때 리스트를 만드세요. 마트 가기 전에 미리 오늘은 고등어, 브로콜리, 호두를 사야지 하고 리스트를 작성해 가세요. 그러면 충동 구매로 과자나 라면 사는 걸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배고플 때 장 보러 가면 안 좋은 것만 사게 되니까 식사 후에 장 보러 가세요. 세 번째, 냉장고를 정리하세요. 집에 안 좋은 음식이 있으면 자꾸 눈에 띄잖아요. 과자, 라면,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이런 거 다 치우세요. 대신 블루베리, 견과류, 당근 같은 건강한 간식들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냉장고 정리하시고 나서 이제 뭘 먹을까 고민할 때 자연스럽게 건강한 걸 집게 돼요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외식 줄이고 집밥 늘리세요. 외식하면 어쩔 수 없이 간이 세고 기름진 음식을 먹게 돼요. 가능하면 집에서 해 먹는 게 좋아요. 처음엔 귀찮아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외식할 때는 샐러드나 생선 요리 같은 걸 주문하세요. 그리고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다섯 번째, 기록을 남기세요. 뭘 먹었는지, 먹고 나서 관절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기록해 보세요. 휴대폰 메모장에라도 적어두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라면 먹고 나면 다음 날 무릎이 더 붓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3개월 동안 식사 일기를 쓰셨는데 그분이 이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뭘 먹으면 안 되는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 가족들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서만 건강하게 먹으려면 힘들어요. 가족들한테 나 관절염 있어서 이제 건강하게 먹으려고 해 도와줘 하고 부탁하세요. 같이 사는 가족들이 과자나 라면 자꾸 먹으면 자기도 먹고 싶어지잖아요. 차라리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그럼 서로 응원도 되고요. 일곱 번째, 요리를 배워보세요. 건강한 음식은 맛없을 거야 하는 편견이 있는데 사실 조리법만 잘 알면 진짜 맛있어요. 요즘 유튜브에 건강 요리법 많잖아요.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저도 처음엔 요리를 잘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요리하는 게 더 재밌어요. 여덟 번째, 목표를 세우세요. 3개월 후에는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가 있으면 동기부여가 돼요. 힘들 때도 조금만 더 참자하게 되고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쁨이 정말 크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 김 할머니라고 계세요. 올해 75세신데 6년 전에 심한 무릎 관절염 진단받으셨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 정말 심각하셨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계단은 엄두도 못 내시고 병원에서는 이 정도면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대요. 근데 김 할머니가 수술이 무서워서 안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식단부터 바꿔봅시다 했어요. 처음엔 김 할머니도 반신반의하셨어요. 음식 바꾼다고 무릎이 나아지겠어요? 하시면서요. 근데 제가 열심히 설득했고 김 할머니도 수술하기 싫으니까 한번 해보시기로 했어요. 첫 달 과자, 라면, 탄산음료를 다 끊으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내가 뭐 먹고 살아? 하시면서요. 근데 버티셨어요. 둘째 달 고기를 줄이고 생선을 늘리셨어요. 매일 아침 고등어나 삼치를 드셨어요. 그리고 녹색 채소, 베리, 견과류도 챙겨 드셨고요. 셋째 달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하고 걷는 게 조금 수월해진 거예요. 김 할머니가 원장님 이거 효과 있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신나 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 계단도 천천히 오를 수 있게 되셨어요. 1년 후 가벼운 등산도 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지금은 6년째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계신데요. 병원에서도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하셨대요. 김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무릎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음식이 힘이에요.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효과가 빨리 오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더 걸려요. 근데 확실한 건 식단을 바꾸면 관절 건강이 분명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식단만큼이나 운동도 정말 중요해요. 아니,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적당한 운동을 해야 관절이 건강해져요. 관절을 안 쓰면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그러면 관절에 더 부담이 가거든요. 물론 무리한 운동은 절대 안 돼요. 등산, 조깅, 스쿼트, 계단, 오르기 이런 무릎에 부담 가는 운동은 조심하셔야 해요. 대신 이런 운동들을 추천해요. 첫째, 수영. 수영은 물속에서 하니까 관절에 부담이 안 가요. 근데 근육은 단련시켜줘서 정말 좋아요. 둘째, 걷기. 천천히 평평한 길을 걸으세요. 하루 30분 정도만 걸어도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 15분, 20분 이렇게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셋째, 자전거 타기. 헬스장에 있는 실내 자전거도 좋고 날씨 좋을 때 밖에서 타는 것도 좋아요. 넷째, 수중 걷기, 물속에서 걷는 거예요. 이것도 관절에 부담이 안 가면서 근육은 단련할 수 있어요. 다섯째, 스트레칭.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관절을 천천히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세요. 이것만 해도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요. 제 환자분들한테 꼭 강조하는 게 운동과 식단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둘 다 해야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원장님, 그럼 영양제는 먹어야 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음식으로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어려우시면 보충제를 드셔도 괜찮아요. 첫째, 오메가3 영양제. 생선을 자주 못 드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하루 1000에서 2000mg 정도 드시면 돼요. 둘째,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병원에서도 많이 처방하죠. 근데 효과는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효과가 좋고 어떤 분들한테는 별로고. 셋째, 비타민 D. 햇빛을 충분히 못 쬐시면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랑 관절이 약해져요. 넷째, 커큐민 보충제. 강황에서 추출한 건데 항염증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보충제는 보조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보충제만 믿고 나쁜 음식 계속 먹으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보충제 드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랑 꼭 상담하세요. 특히 다른 약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죠? 한 번에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죠? 괜찮아요. 제가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피해야 할 음식 탑6. 1. 설탕, 탄산음료, 과자, 빵, 아이스크림. 2. 밀가루, 흰빵, 라면, 국수, 피자, 파스타. 3. 붉은 고기와 가공육, 소고기, 돼지고기, 햄, 소시지. 4. 튀긴 음식,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5. 술, 특히 맥주. 6. 소금, 라면, 찌개, 장류, 젓갈. 먹어야 할 음식 탑10. 1.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연어. 2. 녹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3.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4. 견과류, 아몬드, 호두. 5. 올리브유. 6. 강황. 7. 생강. 8. 마늘. 9. 콩 제품, 두부, 청국장. 10. 체리. 실천 팁 8가지. 1. 작은 것부터 시작. 2. 장 볼 때 리스트 작성. 3.
냉장고 정리, 사집밥 늘리기. 5. 식사 일기 쓰기. 6. 가족들과 함께. 7. 요리 배우기. 8. 목표 세우기.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갑자기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는 거예요. 오늘은 탄산음료 대신 물 마시기, 내일은 라면 대신 현미밥에 생선 먹기. 이렇게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건강하게 먹는다고 관절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최소 2, 3개월은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계속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와, 내가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관절염은 완치가 어려워요. 근데 관리는 할 수 있어요. 식단 조절, 적절한 운동, 체중 관리 이런 걸 잘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제 환자분들도 그러셨거든요. 처음엔 이 나이에 뭘 그렇게까지 해 하셨는데 지금은 진작 이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하세요.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빠른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내용이 더 궁금하신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원장님, 무릎에 좋은 스트레칭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 무릎 건강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함께해요. 건강 100세 친구 안철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